요즘 고민하는 건 요거거든요. 지금이 저점일까? 내가 집을 지금 필요하고 사고 싶은데 싼 거 같은데 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사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지면 배 아플 것 같으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랑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요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답변을 해드린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좀 진행을 좀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생 써먹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요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에게 맞는 집을 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글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뭐 금리도 봐야 되고 공급량도 봐야 되고 뭐 호재도 봐야 되고 공사하는 것도 봐야 돼. 근데 사실 부동산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저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봐요. 그냥 경제 뉴스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신문 보는 거, 그 정도가 제가 하고 있는 양인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 금리, 공급량, 막 국제 유가, 주식 동향까지 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집을 선택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정보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이런 정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사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정보를 보고 사게 된다면요, 훨씬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정보만으로 뭔가 사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았을 때 이 집을 사고 팔고를 판단을 하는데, 나한테 맞는 집을 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즘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집을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고민하는 건 요거거든요. 지금이 저점일까? 지금이 저점일까? 내가 집을 지금 필요하고 사고 싶은데 싼 거 같은데 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사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지면 배 아플 것 같으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랑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요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답변을 해드린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저도 잘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원래는 호가가 10억까지 올라갔던 집, 실거래가가 10억까지 찍혔던 집인데 현재 6억으로 자 마이너스 4억이 된 상태예요. 마이너스 4억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 집값이 올라가서 10억이 된다라고 하면 난 4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10억이라는 평가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잠시 6억으로 빠졌던 것 뿐이지 10억의 가치가 있는 집이니까 지금 사면은 좋은 선택이다 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물어보시는 분의 이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내용이 맞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요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진짜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분의 투자를 판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시드머니랑 월급 소득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분이 시드머니랑 월급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드머니가 3억이었어요. 이 집값이 6억이었으니까 시드머니가 3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급 소득이 500만 원이 받쳐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집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중에서 3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자, 이 3억에 대해서 4% 정도로 대출을 받았을 때 30년 상환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50만 원보다 언더로 나올 거예요. 약 15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분이 월급 소득 중에서 저축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 50만 원 이상 남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살고 있는 것도 이 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빼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매달 다시 또 저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이 집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거죠. 집이라는 게 주는 의미가 그래요. 투자 상품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삶의 공간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살면서 느끼는 이 안정감이라든지 가족과의 화합 이런 것들을 까먹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내가 내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갖는 안정감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같은 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구역이 자기한테 맞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도 있었고 월급 소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면서 꾸준히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빼먹죠. 삶에 대한 공간들을 빼먹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만을 보고 이 집이 오른다 안 오른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시드머니. 이런 거를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종잣돈이기도 한데 이게 시드라는 게 씨앗이거든요. 씨앗이에요. 이게 미천이 되는 거거든요. 미천이 되는 건데 장사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미천이 필요하죠. 그러면 시드머니가 미천이 돼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시드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시드머니를 항상 봐야 됩니다. 저는 시드머니가 이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금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모았는지 따라서 나중에 시드가 어떻게 발전될지도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씨앗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부자든 아니든 이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자, 돈이 많더라도 이 시드를 만든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결과물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전하게 계속 돈을 모아왔고 그리고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벼로 돌아올 거고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느티나무, 바오업나무 결과물은 다르겠지만 결국 이 시드가 내 삶에 있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오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은 너무 안정적이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내가 산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 올라도 상관없는 게 나랑 내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여기에 거주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내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도 감안하게 되면은 특별히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막 안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랐으면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랐는데 내 집만 안 오른 게 아니니까 내 집을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을 또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집을 싸게 팔고 싸게 산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시기가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는 부동산 상승기를 만나고 결국에는 이게 씨앗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신 분들은 사면 돼요. 집을 사면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 듣고 산다라고 얘기하면요. 뭐 금리도 봐야 되고 아파트 공급량도 봐야 되고 건설 경기도 보고 뭐 주식시장도 보고 국제 유가도 보래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도 봐야 돼요. 이게 투자 하나 하는데 이 정도까지 정보를 넣고 한다라고 하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이런 정보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말이 맞으면 거 봐라 이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면 야 이상하네. 역시 부동산이라는 거 어려워. 변수가 참 많은 시장이야. 하면서 뒷머리 한번 긁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실 도박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으로 결정하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냥 제일 많이 오르는 곳을 나를 다 털어 넣어가지고 한 방에 오를 만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자꾸 키워나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라는 단지에 매물이 하나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A 단지. 근데 이 단지에서 김씨가 살 때는 너무 좋은 매물이에요. 김씨한테는 너무 좋은 매물이고 가족들도 되게 만족하는데 이 씨한테는 되게 나쁜 선택지일 수도 있고 최 씨한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지를 보고도 사람에 따라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사실 나에게 맞게, 시드머니에 맞게, 그리고 기준점을 나에게 두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가 이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간에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집을 사게 되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면요 훨씬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